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송투자입니다. 자, 우리 정시가 단기 박스권 오늘 돌파를 하는데요. 뭐 상승 요인이 뚜렷하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뭐 여기저기서 좀 좋은 신호는 나왔죠. 좀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추가 상승 가능 여부, 뭐 이런 거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미국 증시가 2% 이상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어제 이미 반영된 거예요. 나스닥 이미 어제 우리 증시에서 2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빠진 건 큰 영향을 안 미친 거고요. 오늘 우리 증시의 상승 요인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이건 좀 이따 점검을 해드리고, 먼저 지난번 우리가 급락했을 때가 요 갭으로 하락한 요 부분, 오늘 그 이제 갭을 메웠죠. 갭을 메웠는데 단기 박스권은 이제 돌파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하지만 뭐 겹겹이 뭐 저항선이죠. 그러면 뭐 당연히 2,300 마디 가격은 저항선이고요. 그 줄줄 저항선이라 아직 미 긴축 신호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갭만 메운 거예요. 사실 내일 다시 이거 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긍정적이에요. 갭으로 하락한 부분을 메웠다는 거. 그 다음에 21선은 이미 돌파했죠. 근데 오늘은 확실하게 돌파했다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뭐 볼린저 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자할 때 21선 돌파하는 거 보고 투자하잖아요. 이 중심선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21선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볼린저 밴드 띄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귀찮기만 해요. 요충 21선 놓고 21선 돌파했으면 볼린저 밴드 중심 돌파했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어차피 상단하고 하단은 믿을 게 못 되거든요. 자, 보시면, 일단 추세 전환을 뭐 단기적으로 좀 했다. 이렇게 뭐 그냥 판단할 수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양봉이 4개 나왔어요. 근데 오늘 좀 큰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좀 바닥을 탈출하는 지표상으로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확실하게 탈피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뭐 긍정적인 거는 긍정적인 거니까요. 왜냐하면 호재가 없이 시장에 돌파한 거니까 한번 간단히 이유를 살펴보고요. 지지부진했던 거래량도 조금은 그전보다는 그래도 좀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다. 뭐 이 정도 나쁘지 않죠? 거래량도 늘고 호재도 없이 상승을 했고 갭도 메웠고 21선도 돌파했고 주봉상으로도 고개를 들고 있고,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 이런 것은, 좀 호전됐다. 이렇게 오늘부로 이렇게 확실히 신호를 좀 줬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거시적인 지표가 좋아진 게 있느냐. 거시 변수, 미국의 긴축, 축소, 이런 부분이 완화된 게 있느냐.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완화된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중국 리스크가 좀 완화된 게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아직 해결된 건 없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시장, 보니까 미국 기술주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의 급락, 뭐, 메타 같은 경우는 오전만 해도 19% 이상 급락을 한 걸 감안하면, 그거 감안하면 지금 선물이 굉장히 강하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돼요. 아이고, 뭐 19포인트밖에 안 되네. 이게 아니고, 일부 기술주가,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뭐, 보잉도 적자 났다고 그러죠. 특히 이제 알파벳. 이게 시간에 있어 급락 중인데도, 이 정도 상승을 보인다. 오늘 미 선물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대형주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은 여전히 약세고요. 제가 중국 주식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홍콩까지 마찬가지예요. 중화권 증시는 이제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증시가 상승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후광통 있잖아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에서 최초로 2014년 이후로 자금이 유출됐다는 거예요. 시진핑 3연임 이후로. 그 돈이 어디로 가겠냐? 본국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아시아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한국밖에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후보가 한국, 대만, 일본, 뭐 인도 정도 되겠죠.
뭐, 근데 이 중에서 한국만한 데가 없다는 거죠. 안전한 데가. 왜 대만도 불안하고. 홍콩은 돈이 빠지면 빠졌지 뭐 더 들어갈 일은 없고요. 일본도 뭐 성장이 없는 나라니까. 자,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두 번째 이유 살펴보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주들 있잖아요. 구글이 본장에서도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MS도 그렇고 시간에서도 하락 중이니까 좀 보여드리면 오늘 저녁 나스닥 선물이 뭐 빠지지만 않아도 미국 시장이 빠지지만 않아도 뭐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 거대 기업이잖아요. 시가총액 2등짜리 아닙니까? 구글은 3등인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이 어제 많이 빠진 거고, 오늘 또 영향을 좀 받는 건데, 지금은 그걸 감안하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아까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이탈한 자금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 확률이 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상승을 한 감이 있고요. 그 돈이 한국에서 주식을 산다고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지수 관련 대형주를 사겠죠. 그러니까 우리 대형주 2차전지 뭐 이런 거 위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어제 갔기 때문에 그동안 못 갔지만 대형주가 다 상승을 했어요. 오늘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뭐, 캐나다잖아요. 캐나다는 뭐, 미국이나 똑같잖아요. 미국이랑 같은 나라라고 보면 되는데, 불과, 직전에 울트라 스텝, 1% 금리 인상을 했던 나라가 0.5포인트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0.75 정도는 올릴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0.5포인트만 인상을 했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국도, 어차피 미국이나 거의 같은, 정책을 쓰거든요. 조만간에 미국도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거 아니냐, 이번 한번 올리고. 근데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돌았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좀 강세로 이끈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아닌데, 삼성그룹주가 우리 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크잖아요. 물론 삼성전자만 21%지만, 뭐 삼성그룹 전체 합치면 30%가 넘는 한국 시장의 그 비중인데, 이재용 회장이 취임하면서 뭐 축하라도 하듯이 삼성그룹주가 다 강세를 보였어요. 전자만 빼고 나머지 다 올랐어요. 안 오른 게 없어요. 물산부터 삼성 SDI, 생명 다 올랐다고. 자, 이래서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이것도 좀 작용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이닉스는 어제 이제 적자 우려도 난다고 그랬잖아요. 하이닉스는 적자 날 수 있어요. 내년도 1분기에는 적자 날 수 있어요. 4분기는 모르지만, 왜냐면 반도체는 1분기가 비수기 중에 비수기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감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감산할 계획 전혀 없다. 유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시장을 좀 더 안심을 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건설주들 이런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 저 오늘 뭐 비상경제 대책 회의 하면서 좀 뭐 네옴시티 얘기 나오고 원전 얘기 나오고 반도체 얘기 이런 거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거지 큰 뭐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거다. 일부 뭐 대우건설 같은 건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뭐 그런 정도 이렇게 단기성 이슈로 좀 상승을 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주식시장으로 가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뭐 그렇게 뭐 대형 호재라고 할 만한 건 없잖아요. 사실은 다 추측성이잖아요. 그죠? 중국 후광 통해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한국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것도 다 추측이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가 0.5포인트 인상했으니까 미국도 조만간에, 속도를 늦출 것이다. 이것도 다 우리 희망 섞인 내용이고, 뭐, 삼성이나 이런 부분은 뭐, 다 말 그대로, 그냥 일시적인, 호재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특별한 호재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시장은 빠르잖아요. 우리 생각보다. 이런 부분이, 실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돈은 더 빠르잖아요. 돈이
제일 먼저 돈이 시장의 변화를 제일 먼저 느끼는 돈의 흐름이거든요. 그 원달러 환율이 오늘 얼마 정도 빠졌나요? 9원 60전 빠졌으니까 0.67% 정도 빠졌고요. 외국인은 지금 계속 사고 있죠. 외국인이 사고 있으니까 대형주가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대형주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외국인 장세거든요. 누가 뭐래도. 외국인들 지금 10매칠째 사고 있거든요. 그걸 뭘 사겠느냐? 코스피 200밖에 안 사요. 외국인은 코스피 200을 벗어나면 안 사요. 안 산다고 보시면 돼요. 사도 뭐 아주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만약 후강통에서 빠진 자금이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면 대형주로 가지 소형주로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게 호재라고 그러면 대형주 장사가 좀 더 이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수 종목별로 좀 살펴봐드리면,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많이 빠졌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지만 나머지 종목이 다 올랐으니까 코스피 200으로 좁혀서 볼까요? 나머지 종목이 다 올랐잖아요. 특히 이제 삼성물산, 그 다음에 안 갔던 거 네이버도 빠졌고 포스코 홀딩스 어제 많이 빠졌지만 200일선에 걸쳐 있었죠.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은행주가 또 많이 올랐죠. 3% 가까이 이렇게 올랐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많이 올랐는데 삼성 SDI가 7% 올랐고요. SK 이노베이션은 2차전지로 취급도 안 받다가 오늘은 10%가 올랐어요. 한풀이 하듯이.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2차전지 셀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지만 너무 비싸니까 삼성 SDI로 좀 몰렸었죠. 몰렸다가 지금은 삼성 SDI 차트 보면 직전 고점 다 뚫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좀 쉬어가겠지만 이 추세가 좀 이어질 거란 얘기죠. 오늘은 SK 이노베이션이 갔어요. 얘는 뭐 차트가 완전 반대잖아요. 다른 셀하고 그냥 셀 취급을 안 쳐. 왜냐하면 물적분할 때문에. 자, 하지만 엄연히 얘도 2차전지 SK온이라는 삼성 SDI하고 시장 점유율 면에서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좀 미운털 박혀서 그런 거지. 오히려 얘가 더 삼성 SDI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점유율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적자나고 있는데, 이번 3, 4분기에는 적자 폭이 반으로 줄 것이다, 2, 4분기에. 그리고 4, 4분기부터 흑자를 될 것이다. 2차전지 분야에서. 물론 정유주는 흑자죠,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오늘 보면 다 올라가지고, 뭐 안 오른 종목이 없잖아, 이거. 오늘 빠진 종목을 보면, 일단 많이 오른 종목은 SK 이노베이션, 그다음 금융주, 2차전지, 그 다음에 삼성그룹주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이 다 올랐지만 건설주하고 이렇게 올랐고요.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만 빼고 2차전지 섹터하고 금융 섹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일회성이에요. 사고 팔고 해야 돼요. 알았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죠. 태양광 마찬가지. 태양광은 유지하고 있어야죠. 오늘 하나솔루션도 급등했어요. OCI는 빠졌고. 정말 주식 투자하기 힘든 종목이 저는 요 종목 같아요. OCI 같아요. OCI. 이거 트레이딩 많이 하는데 정말 이거는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빠지면 사요. OCI는. 올라가면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파는데 빠지면 삽니다. 정말 반대로 가요. 예측하고.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이지만 PER이나 PBR 밴드가 너무 싸고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항상 눈앞에 두고 있는데 외국인이 오늘 냅다 많이 던졌어요. 사실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주식이 이 주식이에요. 나 진짜 대형주 중에 이렇게 거래하기 힘든 종목 처음 봐요. 뜬금없이 오르고 뜬금없이 떨어지고. 하지만 이게 비싸면 쳐다도 안 볼 건데 싸니까 보는 거예요. 빠지면 쳐다봐요. 빠지면 여러분들도 빠지면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조 원 가까이 수익을 내는 기업이 시가총액 3조밖에 안 되지. 2조 4천억밖에 안 돼요. 하나솔루션이 9조 8천억. 오늘 얼마를 수익 내냐면 영업이익이 하나솔루션이 3천 몇백억인가 됐고요. OCI가 2,800억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4배 차이 나니까요. 이런 걸 감안하면 어디가 싸다는 거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건설주 아침에 빠지다가 오르는데 20일선 부딪혔죠. 그죠? 음. 그러니까 또 이거 또 맞고 내려오느냐 돌파하느냐인데 돌파할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까지 가서 쫙쫙 올리면 돌파되는 건데 여기 돌파보다는 또 맞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 애매해요. 건설주는 딱 봐도 머리 딱 부딪히고 있잖아요. 21선에. 마음 편하게 투자하려면 돌파하는 거 보고 투자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차트 보고 매매할 때는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술적 매매가 먹혀요. 뭐 볼린저 밴드라든가 스토캐스틱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투자하면 잘 맞아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그런 거 보고 투자하면요. 여러분들 늦어도 한참 늦어요. 이미 오른 것은 이미 다 반영이 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1선 돌파하고 매수를 한다. 그러면 그거까지 확인해야 되니까 주가가 요까지는 최소한 올라줘야 확인이 되거든요. 22,000원짜리가 24,000원.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지금 가격에서 10% 정도는 올라야 오른 다음에서야 기술적으로 이제 사도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승장에서는 그렇게 사도 먹어요. 왜냐면 무릎쯤에서 사서 어깨쯤에서 팔면 되니까. 근데 지금 하락장에서는요. 오히려 차트가 나쁜 게 차에 더 여러분들이 먹기가 편해요. 바닥만 확인해줬다 그러면 바닥만 빌빌 겨준다 그러면 바닥은 좀 자기가 뭘로 잡아야 되냐면 차트로 잡기 어려워요. 실적과 감으로 잡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는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굉장히 비싸게 사는 거예요. 신호 다 떨어질 거 보고 사보세요. 21선 돌파해야지, 거래량 붙어야지, 스토캐스틱은 뭡니까? 5일 중에서 최고가인데,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오려면, 그러면 주가가 5일 동안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최소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올라야 그 다음에 신호가 나오니까 단기 신호, 그것도. 얼마나 내가 비싸게 사느냐 이거예요. 약세장에서는 그냥 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바닥이 잡았냐 안 잡았냐는 감으로 어떻게 잡냐? 악재가 더 이상 반영이 안 오면 바닥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야 많이 먹어요. 남들은 10% 오를 때 그때 사기 시작하는데 나는 이미 계좌에 바닥에서 잘 잡으면 10%에서 15% 수익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약세장이냐 강세장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차트를 보느냐 안 보느냐 요즘 같은 때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뭐 너주하게 볼 게 뭐 있어. 이평선만 보면 되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평선하고 거래량만 보면 돼요. 어떤 종목이든지.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건설주는 다 모양이 똑같더라고요. 21선에 부딪히고 있어가지고,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어렵긴 어려운데 투자하기가, 바닥만 잘 확인 여러분들이, 2, 3일 정도 이걸 버텨준다고 그러면 지금 가격을 중간 정도 해소는 안 하고, 잘 버텨준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네고시티발 악재 이런 거는 이미 시장에서 다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적은 이미 다 먹었죠 시장에서. 그런데 거래량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옴시티 기대감이 좀 있구나. 그러면 빠지면 여러분들 관심, 오르면 좀 정리 뭐 이런 식의 트레이딩을 하되 아직은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뭐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그 전략이 다 유효합니다. 태양광, 은행, 반도체 관련주들은 쭉 들고 가라. 왜? 트레이딩 하이가 너무 힘들다. 이거 트레이딩 하이 뭐 힘들어요. 은행주도 마찬가지. 어렵게 뭘 트레이딩 해. 그냥 가지고 가면 되지. 바닥 잡은 거 눈에 보이는데. 이거 트레이딩이 안 된다니까. 잘못 팔면 못 산다니까, 다시. 이거 많이 먹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은행주가 가는 시기예요. 배당도 있고, 실적도 너무 잘 나왔고, 내년도 실적도 기대되거든요. 유일하게 실적 컨센서스가 안 깎인 종목이 은행주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중소형주나 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현대차는요, 미국에서 IRA 미국에서 생산된 차만 보조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현대차는, 좀 보수적으로 풀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이 빠졌는데, 기아차도 마찬가지지만, 자, 얘들이 왜 못 가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 미국에도 전기차가 안 팔리는데 무슨 가겠어요. 거기다가, 아, 저는 이 세타 엔진 3조 쌌잖아요. 얘네가 왜 쌌을까 하다 고민해봤는데, 미리 싼 거거든요, 그거. 3조를 안 쌓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노조한테 다 뺄게요. 성과급으로 다 줘야 돼. 그래서 미리 어차피 충당금 쌓는 거 나중에 좋은 시절에 환입도 할 수 있는 거고, 리콜 없으면 쌓아두기나 하자. 지금 노조가 이익 나는 거 30% 달라고 그러잖아. 지금 막 투자도 하고 돈도 필요한데. 그 충당금은 어차피 돈이 어디 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내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럼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재무제표상으로 쌓아놓는 것 뿐이니까. 현금이 지출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현대차는 실질적으로 3조를 벌었는데 충당금을 쌓았으니까 1조 몇천억으로 번 거지만 실제 번 돈은 3조가 있단 말이죠. 미리 예방 차원에서 쌓아놓은 것 뿐이지. 물론 갖다 못 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악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3조 쌓은 거.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는 것 때문에 그게 큰 악재잖아. 미국 시장같이 큰 시장에서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게. 그래서 언제부터 가능하냐? 내년부터 가능하잖아요. 내년부터.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니까. 주식시장 6개월 먼저 움직이니까 연말 정도로 가면 그 악재도 다 소멸이 된다는 얘기죠. 실적이 지금 엄청 잘 나온 거예요. 현대 기아차는. 환율 효과도 있고. 4분기도 기대가 되는 겁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뭐 섹타는 뭐 다 올랐죠. 2차전지 다 올랐죠. 2차전지 안 오른 것도 없어요. 오늘 2차전지 특징이라면 SK 이노베이션이 특징이에요. 왜 그래? 얘는 2차전지 취급도 안 는데 분노에 왜 나는 2차전지 안 시켜줘? 분노에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얘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훨씬 싼 거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이 120조가 넘잖아요. 130조 가까이 되잖아요. 볼까요? 126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아직 비싼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자까지 포함된 거죠, 얘는. 그 다음에, 2차전지는 지금 성장 섹터로 보이는 건 2차전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근데 2차전지 섹터 중에서 제일 싼 게 장비, 소재, 배터리 중에 배터리가 제일 싸거든요, 사실은. 실적이 너무 잘 나왔잖아요. 7천억 나왔잖아. 예, 삼성 SDI. 너무 잘 나왔어요. 예, 그런 부분이 시장을 좀 이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삼성주 중에 특징은, 삼성물산인데, 실적도 잘 나왔어요, 물론. 나왔지만, 이재용 회장 취임 때문에 상승한 거니까 이것도 일회성. 일회성 상승이 돼 일단 차트는 만들어졌죠. 바닥이 확실히 다진 거 맞고, 차트 만들어졌잖아요. 안전한 투자죠. 안전한 투자에 어차피 대주주가 이재용이니까, 뭐, 제가치는 할 거다. 뭐 그런 측면에서 상승을 한 것 같고, 오늘은 뭐 이재용 회장 취임보다도 실적 때문에 상승을 한 건데, 주가에 긍정적이다. 삼성그룹주가 다 좋은데, 다 좋잖아요. 안 좋은 종목이 없잖아. 다 시가총액 크고. 삼성 SDS만, 여러분들,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삼성 SDS는, 상속세. 얘도 차트는 좋네요. 바닥은 다졌고. 근데, 내년 3월이 또 얘는 상속세 내야 되거든요. 그럼 지분 팔 게 없어요. 매년 1조 원 정도 마련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못 팔잖아요. 삼성생명 못 팔잖아. 가지고 있는 거. 삼성물산 더군다나 못 팔잖아. 얘 거만 파는 거야, 주구장창. 얘 거하고 전자 거. 전자는 팔아도 표시도 안 나니까. 그래서 얘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얘는. 좋긴 좋은데, 사실은 그룹의 핵심인데, 오너가 지분 다 팔아도 경영권에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22% 가지고 있거든요. 물산이 17%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거는 뭐냐 총알바지예요. 그래서 삼성 SDS는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이거 이 지분 때문에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홍라이까지. 홍라이는 얼마 안 되네요. 뭘로 상속세를 내요? 요거 팔아야지. 요거 팔고 배당 받고 월급 받고
삼성전자 좀 팔아야지.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뭐 대기업 회장이라도 현금 금고에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삼성그룹주가 오늘 시장을 좀 이끌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큰 호재는 없다. 다만 우리가 눈에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세 가지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아까 얘기한 중국. 역시 중국은 우리한테 기회라고 그랬어요, 제가. 중국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체제 바뀌지 않으면. 나라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추락할 것이다. 성장률 4%? 택도 없는 소리. 왜 중국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아무도 투자 안 하는데 투자한 것도 빼야 되는데 그럼 중국 성장률이 안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성장률은 안 나오지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이 있다는 얘기죠. 한국은. 예. 말 그대로 주식시장이 꼭 무역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비스 수지. 그러니까 자금이 후광통에서 빠진 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입되면요. 어설프게 중국에 자동차 부품 중간재 팔고 반도체 중간재 장비 팔고 이런 거보다 우리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국 쪽으로 외국 금융 자본이 들어온다 그러면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 뭐 그 부분이 제일 크고 캐나다 금리 인상이 작았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큰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장 봐서는 긍정적이지만 거시적 지표는 해결된 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좀 장기로 끌고 갈 업종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뭐 신재생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금융주 이런 섹터 빼고는 나머지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